대한민국 공군은 현재 400여 대의 전술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 공군은 50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적으로만 보면 북한 전투기 전력이 한국보다 우세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일까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주력 전투기 전력 누가 더 강할까요? 샵 대한민국 주력 전투기. 한국의 주력 전투기는 KF-16과 F-15K입니다. KF-16은 북한의 미그-29 도입에 대응하여 도입한 기종으로 총 140대가 도입되었으나 운용 중 손실로 인해 현재는 130여 대가 운용 중입니다. 현재는 꾸준한 성능 개량을 통해 공중 우세 및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F-15K는 한때 동북아 최강의 전투기라는 별명을 가졌으나 지금은 그 위상이 이전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투행동 반경이 1800km를 넘어 독도와 이어도까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대공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거의 11톤에 가까운 폭장 능력으로 강력한 공대지 능력을 자랑합니다. 샵 북한 주력 전투기. 북한의 주력 전투기는 미그-21과 미그-29입니다. 미그-21PFM은 미그-21의 후기형 모델로 현대 항공전을 수행할 최소한의 능력만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50대의 미그-21이 운용되고 있으며 중국에서 도입한 J7도 50대 미만이라고 합니다. 미그-29는 북한 공군이 보유한 유일한 제4세대 전투기입니다. 우수한 도그파이트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가시권 밖 교전 능력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공군은 무려 50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들 가운데 제4세대 전투기는 미그-29 10여 대뿐입니다. 주로 제2세대 전투기인 미그-21과 그 복제품인 J7을 운용하고 있으며 제5와 제6 같은 제1세대 전투기까지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한국 공군은 제4세대 전투기인 F-15K와 KF-16을 180여 대 보유하고 있으며 얼마 전 우세대 전투기인 F-35A를 도입하면서 스텔스 전투기까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을 확보하게 된 거죠. 처럼 한국이 북한보다 전투기 전력에서 큰 질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비행을 즐기고 공군을 사랑하는 김정은이 있기에 북한 공군이 가시적 발전을 이룰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되겠죠. 북침투정이 파도로 보인다. 100억짜리 아파치 눈부실.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미국에서 도입한 아파치 헬기의 핵심 장비인 사격 통제 레이더에 결함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당 100억 원씩 들인 이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군이 야심차게 도입한 아파치 헬기가 눈뜬 장님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육군은 서북도서에서 유사시 북한 공기부 양정과 고속침투정 및 기갑부대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조 8,400억 원을 들여 아파치 헬기 36대를 도입했다. 롱보 레이더는 아파치 헬기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비로 탐지 범위 12km 안에서 128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워낙 고가여서 육군은 6개만 구입해 아파치 헬기 6대당 1개꼴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 소속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에서 11월 육군에서 실시한 전략화 평가에서 롱보 레이더의 문제점이 다수 발생했다는 것이다. 우선 육상 지역에서 표적을 탐지할 때 거짓 표적이 다수 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지역 훈련장에서 실시된 도시지역 항공타격작전 FTX 결과 실제 표적은 4대였지만 롱보 레이더에 탐지된 표적은 101개로 탐지됐다. 또 산악지역에선 다수 표적이 동일 표적으로 식별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A 사격장에서 실시된 사격 통제 레이더 전투 능력 검증에 따르면
표적 식별거리 6km에서 18대의 표적을 9대로 탐지했고 3에서 4km에선 18대를 5대로 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상 지역 운용 시엔 탐지해야 할 표적이 아예 파도, 물결 등으로 탐지됐다. 이 의원은 육군이 아파치 헬기를 도입한 주요 목적은 연평도, 백령도 등 서북 도서에서 북한의 공기부 양정과 고속침 투정을 식별하고 저지하는 것인데 이렇게 레이더가 먹통이 되면 활용도가 반쪽 밖에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아파치 헬기가 당초 미국에선 육상작전용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해상에서는 시스템 충돌이나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롱보 레이더의 오류는 현재 미국에서 개선 중에 있다며 해상 버전이 나오면 추가 성능 개량 사업으로 재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100억 원씩 지불한 롱보 레이더를 해상에서도 사용하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파치 헬기가 지상과 실시간으로 교신할 수 있는 장비인 KVMF와 랭크K 장비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상호 운용성이 제한되는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아파치 헬기를 활용한 육해공합동작전이나 미군과의 합동훈련 등도 차질을 빚게 됐다. 아파치 헬기는 지상부대와 적표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실제 훈련에서는 기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김정은 방문 1017부대는 평양방어기지 주력 전투기 미그-29 공개. 지난 1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 부대를 방문하면서 부대의 구성이나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의 군시찰 행보는 5개월 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 부대 전투 비행사들의 비행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통신은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이 불시에 이루어졌다고 선전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여러 차례 1017부대를 방문해 현장 시찰을 한 바 있다. 정보당국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1017부대는 평안남도 순천 비행장에 자리 잡은 비행연대로 평양 방어 임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차량으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비행사단 아래 통상 3에서 4개의 비행연대를 두는 편제를 갖고 있다. 군 당국에서는 비행연대인 1017부대가 20에서 30대 정도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1017부대는 우수부대를 의미하는 우중급 7년대 칭호를 받은 부대로 북한 내 최정예 비행연대로 평가를 하기도 한다. 북한의 주력 전투기인 미그-29와 공격기인 수-25 등을 운용하고 있다. 이날 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에서도 미그-29와 수-25가 확인됐다. 미그-29의 기동 장면도 함께 연출되기도 했다. 북한군은 1985년부터 미그-29기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1017부대가 있는 순천 비행장과 평안남도 온천 비행장 등에 배치돼 주로 평양 방어에 사용하고 있다. 미그-29는 지난 2003년 동해 공해상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미군 RC-135S 코브라 볼 정찰기 요격에 동원되기도 했다. 민간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북한은 미그-29기를 총 40여 대를 도입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보당국은 이보다 적은 16대 안팎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세대 전투기인 미그-29는 최대 속도 음속 2.25로 날 수 있다. 30mm 기관포 1문을 장착하고 있으며 최대 3,500kg의 미사일과 폭탄이 탑재 가능하다. 다만 4세대 전투기이지만 같은 4세대 전투기인 우리 F-15K 전투기에 비해서는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 분석관은 겉은 서방에 있는 미그-29와 같은데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성능 차이가 확실히 난다며 북한의 미그-29는 초기형이어서
구시대 전투기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사진 뒤편에서 일부 모습만 확인된 수이-15는 지상군 근접 지원을 위해 개발된 공격기다. 주로 순천 비행장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1987에서 1989년 수출형 버전인 수이-15K를 36대 도입했다. 당시 소련은 수이-15 운용을 위해 군사고문단을 북한에 파견하기도 했다. 북한은 수이-15에 정밀 유도무기를 장착하려고 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도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선임 분석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방어하는 항공부대를 방문했다는 것은 내부 결속 차원으로 보인다며 외세에 대비해 자신들이 공격할 수단을 잘 갖추고 있다는 모습을 선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불시에 부대를 방문해 어렵고 복잡한 공중전투 조작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공군의 스크램블로 보기보다는 미리 계획된 대로 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전투지길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추격습격기들을 이륙시켜 비행사들에게 어렵고 복잡한 공중전투 조작을 시켜보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